반갑습니다. 이론 플러스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짜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건강해요. 나는 좀 병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답변을 우리가 고객이나 이렇게 아픈 환우들이나 건강한 사람이라 여러 사람을 통해서 대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현대인들이 많은 거는 반건강 상태가 좀 많다라는 거예요. 병원 갈 정도는 아니고 병명이 애매한 경우나 이제 나는 몸이 불편한 걸 느끼는데 병원 가면 아직은 괜찮다고 하고 나는 몸이 불편한 건 모르겠는데 병원의 수치는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반건강도 좀 증세가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저번 시간에 공부했듯이 이 10가지 시스템 중에서 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약한 부분부터 유전적이든 환경적인 요인이든 복합 요인으로 무너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면역계, 순환계, 소화계, 장관계, 내신경계, 호르몬계, 호흡계, 비뇨기계, 골격계, 피부계까지 내가 약한 부분이 복합 요인으로 무너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건강이 무너진 상태가 어, 항상성이 깨진 상태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질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건강 상태에서 질병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항아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질병이라고 딱 말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미지를 상상해 보세요. 북극에 얼음이 있어요. 얼음이 있는데 사실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보다 바다 밑에 있는 얼음이 더 사실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게 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원에서는 그 질병이면 바다 위에 있는 얼음만 보고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질병의 깊이, 바다 밑에 있는 얼음이 사실 근원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바다 밑에 얼음이 보통 어떤 것이냐면, 해독하고 영양이 깨져서 인체 활성화가 떨어져서 질병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체가 이렇게 건강하려면 시스템 따라 움직이는데 해독과 영양이라는 바퀴가 잘 돌아야 되고 그 위에 인체 활성화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병원에서든 이제 우리 환자들을 만나도 그렇지만 하나 먹으면 이제 다 나을 걸 원해요. 그래서 많이 그런 걸 기대하시는데 우리 몸은 시스템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해독이라는 바퀴와 영양 밸런스라는 바퀴가 잘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체 시스템이 깨지는 이유가 독소가 많이 쌓이면 해독이 안 되기 때문에 인체 시스템이 깨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영양 불균형이 이제 또 바퀴가 무너지면 이제 인체 활성화가 저하되면서 질병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독소는 내부 독소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외부 독소. 몸 안에서 생기는 독소와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외부 독소, 이런 걸로 이제 깨어져서 이런 독소를 제거하려면 물하고 식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알칼리수하고 여러 가지 생식과 그리고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효소라든지 이제 면역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공부할 시간은요, 이 독소는 공부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오늘은 영양 불균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목적은 영양 균형인데 왜 현대인들이 영양이 불균형할까요? 왜 현대인들이 옛날보다 굶는 사람도 없고 옛날에는 보릿고개가 있었는데 보릿고개도 없고 굶는 사람을 보기가 드문데 왜 우리가 옛날에 없었던 알러지도 많고 암도 많고 이제 각종 생활 습관 질병들이 많아지는지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안, 안 굶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굶지만 않지 현대인들은 영양 실조 상태입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놀래가지고 제가 이 현대인의 영양 실조 이걸 제가 공책에다 적어 놨었거든요. 이렇게 잘 먹는데 영양실조란 말이야?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또 이해를 하냐면요. 배부른 영양실조다. 예전에는 진짜
못 먹었기 때문에 영양실조였는데 배는 부른데 영양은 실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찾기 힘든 기아라고 해서 다른 말로 숨은 기아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현대인이 왜 영양실조가 있는지 조금 보도록 할게요. 왜 영양실조라고 하냐면요. 일단은 열량은 충분하죠. 안 굶잖아요. 열량은 충분한데 열량은 너무 충분해서 이제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과체중이나 비만이 늘어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열량만큼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영양소에는 안 들어가지만 파이토케미칼 같은 것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진짜 건강하려면 영양 밸런스가 맞으려면 어, 적당한 열량 안에서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영양소 밀도가 높은 식단을 이제 구성을 하면 되는데 그게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대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배부른 영양 실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대답하셔도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전보다 땅이 척박해졌어요. 그쵸? 우리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보자고요. 예전보다 땅이 척박해졌는데 어떤 부분에서요? 다 아시겠지만 대기가 오염이 되었죠. 그리고 수질이 오염이 되었죠. 그리고 토양이 오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염된 상태에서는 사실은 배부른 영양실조가 왜 일어나냐면 열량은 충분한데 열량은 충분해서 외면적으로는 과체중이나 비만이 많지만 사실은 열량만큼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파이토케미칼을 조달하지 못해서 그래요. 땅이 척박해졌죠. 대기나 땅도 오염되고 이제 공기나 수질도 오염됐다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예전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고기가 땡겨요. 그래서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기를 원하는데 이 단백질이라는 게 질소를 포함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고기는 적당히 먹으면 약이 되는데 많이 먹으면 이게 간하고 신장에 굉장히 무리를 주는데 그걸 좀 조절해 주는 게 비타민하고 미네랄들인데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고기를 안 먹어도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요구되는데요. 고기를 먹음으로써 더 많이 요구되는데 이제 이거 비타민, 미네랄을 챙겨 먹기보다는 술, 담배나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해결하시는 분도 많아진 건 사실이죠. 그리고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바쁜 생활을 하시니까 알아요. 이렇게 열량은 적당하게 섭취하고 비타민이나 이제 미네랄이나 이런 걸 충분히 넣은 이상적인 영양 식단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구성하기가 쉽지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위암이라서 저희 어머니께서 아마누 식단을 책을 많이 읽으면서 공부를 하시면서요.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유기농을 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루에 7, 8시간씩 부엌에서 그거 이렇게 다듬고 만드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25년 전인데도 한 달에 반찬비가 11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반찬비만 약값이 아니라. 그래서 이 이상적인 식단을 하는 게 다 돈덩어리구나. 그래서 재벌가들이 암이 걸려도 잘 안 죽는구나. 이게 암과의 전쟁은 돈과의 전쟁이라는 걸 알았고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황성주 이렇게 그때는 생식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플러스라고 안 하고 황성주 생식을 만났을 때 그 생식을 보면서 저희는 이렇게 저렴할 수가 이렇게 많이 넣었는데 이렇게 저렴할 수가 이걸 직접 집에서 해본 사람들은 정말 알거든요. 그래서 바쁜 생활 속에서 이상적인 식단을 한다는 건 시간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가정이 그렇게 많을까?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파인데요. 이렇게 질병에 걸리잖아요. 질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내가 이제 내 몸이 신호를 주는구나. 내가 바뀌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영양 섭취는 좀 약간 미덥지 않고 약에 많이 의존을 하십니다.
약에 의존을 하시거든요. 근데 약은 처음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고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치료하지 못하고요. 그냥 증세를 누르고 그리고 몸의 신진대사를 결국 차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간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간에 들어가는 부분은 좋은데 간 말고 다른 부분은 차단하거나 억제하는 그런 성향도 있어요. 그래서 간에 관련된 약을 오래 먹잖아요. 그러면 그 소화기 전체 밸런스는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순환계도 마찬가지예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오래 드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신장이 약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이 더 심해지는 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영양 불균형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사니까요. 하지만 배부른 영양실조에 처해 있는 사람이 많다. 숨은 기아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섭취가 부족하면, 예를 들어 요오드가 섭취가 부족하면 결국 이게 장기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상선 질환 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소가 부족하면 대장암 쪽으로 가고, 그리고 뭐 소금이나 지방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이 되고, 그래서 영양은 섭취가 부족해도 안 되고 과다해도 안 되는데, 이론 플러스에 기본적으로 생식이 영양분이 굉장히 충분한 식사지만 거기에 더 이렇게 밸런스를 잘 잡기 위해서 뉴트리션, 영양에 관한 제품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에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영양의 중요성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성인의 영양 실태를 한번 보자고요. 2015년 이제 국민건강영양조사인데 이제 2021년이 나왔는데요. 비슷합니다. 제가 조사를 살펴보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칼슘하고 비타민 D가 엄청나게 부족해요. 칼슘이 제일 부족해서 첫 번째로 나왔죠. 젊은 사람들은 이제 비타민 C가 많이 부족해요. 비타민 C가 많이 부족하고요. 우리나라가 골고루 먹는 것 같지만 대체적으로 칼슘이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 같은 경우는 비타민 B2인데요. 이게 많이 부족한 식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알고 우리가 영양 균형을 접근하는 게 좋아요. 이게 나라마다 좀 틀리는데 칼슘이 부족한 거는 전 세계 공통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비타민 C가 부족하잖아요. 이 비타민 C가 항산화 기능도 하지만 이 철분이 우리 몸에 흡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그 철분도 부족하니까 빈혈 쪽으로 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는 하나를 집중해서 먹는 게 아니라 밸런스 있게 골고루 먹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비타민 C부터 볼까요? 여러분, 비타민 C는 이론 플러스 말고 타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우리 비타민 C는 뭐가 특별하냐면요. 이게 비타민 C가 아마노가 제일 많이 먹는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론 플러스는 지금은 당뇨 전문 기업으로도 나아갔지만 캔서 프리 월드를 외치는 암 전문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노가 드셔도 괜찮은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서 생명과학연구원에서 디자인이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이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인디안 구스베리가 다른 회사에서 안 쓸 때부터 이걸 썼어요. 인디안 구스베리가 왜 좋냐면 그 인도나 이제 히말리아 산맥에서 주로 재배되는 식물인데 그 아유르베다라고 해가지고 5천 년 동안 이게 굉장히 그 일반 서민들 그리고 그 예전에 병원도 없던 옛날 사람들이 치료로 많이 사용했던 과일입니다.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이 풍부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토마토에 9배가 많고 오렌지에 20배가 많은 것도 있는데요. 비타민 C가 풍부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토마토에 9배가 많고 오렌지에 20배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비타민 C라는 이 뭡니까? 그 영양소 자체가 물이나 그 금속이나 공기에 굉장히 약해요.
예를 들어 보면요. 여러분 딸기를 물에 씻잖아요. 그럼 비타민 C가 없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칼로 이렇게 딸기 꼭지를 따잖아요. 그래도 그 금속하고 닿아서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는 좋고 섭취하기는 쉽지만 굉장히 그 열이나 금속이나 물에 공기에 다 약해요. 그런데 이제 인디안 구스베리는 그 흡수율이 합성 비타민의 12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열에 강해가지고 고온에 노출이 되어도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인도 그 지역이잖아요.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고온에 강한 비타민 C라서 이게 유통기한까지 끝까지 안정화를 지킬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식품 영양학과를 이제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눈에 띄는데 여러분들 글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무부영제 공법이라고 이제 감미료 안 넣고 착색료 안 넣고 합성함유 안 넣고 스테아린산 안 넣고 마그네슘 그 이렇게 부영제를 넣기 위한 겁니다. 이건 좋은 마그네슘이 아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간다는 게 그냥 안 들어가는 것 같다 이게 아니고요. 비타민 C가 합성으로 많이 나온 그 약국이나 타사 제품들 보면요. 이런 걸 많이 넣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메가요법을 했을 때 이 부영제를 많이 넣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어느 장기가 가장 싫어할까요? 우리 몸에 어느 장기가 가장 싫어할까요? 간이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비타민 C 먹으려다가 이 부영제 때문에 지방간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비타민 C는 좋은데 많이 먹기 위해서 식품으로 섭취했더니 지방간이 많이 되더라. 그래서 약국에서 파는 것들이 이 부영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메가요법을 하려면 이런 부영제가 굉장히 깐깐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타사나 이제 약국에서 파는 거 보면 뭐 1000mg이라는데 이 1000mg이 흡수가 잘 안 되죠. 합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년 유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비타민 C는 친구랑 같이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이 과일 농축분말을 맛 때문에 넣은 게 아니라 이 비타민 C가 이런 이 비타민 C하고 친하게 지내는 파이토케미칼하고 같이 먹어주면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에 다 모아놨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멀티 비타민이 이제 비타민의 미네랄이라는데 우린 보통 멀티라고 하는데요. 이 멀티는 저는 외국에서는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그 나라마다 이렇게 식품 영양, 그러니까 부족한 거를 조사를 해보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뭐 칼슘이 제일 부족하고 그다음에 철이나 비타민 A나 리보플라빈 같은 게 많이 부족해요. 근데 이 멀티비타민은 우리나라 사람이 부족한 거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한국인의 영양 상태에 맞추어서 디자인이 된 제품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타민 A도 100% 넣었죠. 그 다음에 비타민 B2가 이제 리보플라빈이에요. 150%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엽산도 120%는 우리 좀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타민 E도 150%가 부족해요. 그래서 150% 넣으면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하는데 흡수되는 걸 그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흡수할 때 그만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부족한 영양소는 더 이렇게 많이 넣어서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디자인한 제품이 멀티비타민입니다. 지용성하고 수용성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타민 C는 메가요법 하라지만 이제 멀티비타민은 정량을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새로 나온 키즈 비타 젤리인데 이 제품이 우리는 아마노를 많이 관리를 하지만요. 이렇게 이롬에서 아이들 제품을 정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 비타민류가 이제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영제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부원료도 나타드 코코나 엄선된 이제 부원료를 해서 전혀 질환간이 생기지 않고 몸 안에 필요한 그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넣었습니다. 제가 이 부원료를 강조하는 거는
우리가 건강 챙긴다고 비타민 먹다가 오히려 간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이제 성장할 때 중요한 미네랄이 아연이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뭐가 중요합니까? 비타민 D가 코로나 대항하는 비타민이다 해서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도요. 그래서 이 비타민 D를 이제 그 멀티비타민보다 더 많이 넣었고요. 아연도 성장하고 이제 알러지에 좋기 때문에 더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에너지 대사를 돌릴 수 있는 비타민 B2, 나이아신, 비타민 6를 넣어서 아이들이 피곤하지 않고 잘 그 에너지를 돌려서 공부나 놀이에 체력 증진에 이렇게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비타민 E가 세포막을 이제 보호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연하고 셀레는 합쳐가지고 면역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 성장 면역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필수 성장기 필수 영양 성분을 다 넣었는데 이 부원료가 아이들 간을 해치지 않는 좋은 부원료만 넣었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효소 이거는 보지 마시고요. 그림으로 봤을 때 여러분 여기가 입이잖아요. 이 지방이 우리 입에 들어오면 식도를 지나서 위를 지나서 어디에서 이게 흡수가 돼야 되냐면 이 장에서 흡수가 돼야 돼요. 절대 지방은 위에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지방을 이렇게 먹으면 이제 돼지 기름이나 버터 있는 포화지방산도 먹고 이제 보통 식물성에 많은 불포화 지방산을 먹는데요. 이 불포화가 이제 화학적인 구조에 따라서 다가 불포화 지방산이 있고요. 이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가 불포화 지방산에서 이제 나뉘어지는데 한쪽이 오메가3고 한쪽이 오메가6예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보통 이게 그 우리가 이상적인 비율이 오메가3를 한 1을 먹으면 오메가6를 4에서 6을 먹으면 좋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비율이. 그런데 이게 그 50년 전보다 엄청 깨졌어요. 왜 깨졌을까요? 옥수수 사료가 이제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이 오메가3하고 오메가6 비율이 깨졌습니다. 1대 4나 6이 이제 이상적인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얼마까지 깨져 있는지 아세요? 38까지 깨졌어요. 근데 이게 밸런스가 비율이 맞아야 되거든요. 옥수수 사료가 오메가6거든요. 예전보다 훨씬 50년 전보다 10배 정도 더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이 1대 4 정도 되는데 1대 38까지 이제 깨지면서 이 비율이 깨지면서 깨지는 같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비율이 깨지면요. 뭐가 생기냐면 이제 호르몬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호르몬에 관련된 질병이 엄청 급증했다는 거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호르몬 밸런스만 깨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오메가3하고 6 비율이 깨지면 그 염증이 잘 생겨요. 근데 이 염증을 오래 두면 이게 그 암으로 가는 전 단계거든요. 그래서 비만이 되기도 하지만 호르몬 밸런스와 염증을 생기게 하는 체질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메가3, 6 비율이 이제 맞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메가3를 우리가 챙겨서 먹어줘야 돼. 왜? 이거는 몸에서 생산이 안 되는 필수 지방산이라서 식사에서 먹어줘야 되는 그 지방이거든요. 오메가3가. 필수 지방산이. 그러면 오메가3는 두 종류가 있어요. EPA가 있고 DHA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 이롬이 참 중요한 거는요. 뭐 RTG 오메가3가 좋다는 건 이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RTG가 뭐예요? 글리세롤에 그 불포화 지방산이 세 개가 딱 붙어서 흡수율을 세 배로 올린 게 RTG 오메가3라는 건 다 아시는데 이 그 뭡니까? 지방이 장까지 흡수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기름이다 보니까 장까지 흡수되려면 위에서 녹지 않고 이게 중요하죠. 장까지 녹는 특허받은 캡슐로 우리가 포장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 같은 강한 산성 환경에서 파괴되지 않게 장까지 무사하게 갈 수 있는 특허받은 그 캡슐을 썼기 때문에요. 이게 위에서 녹지 않고
장까지 가서 녹는 특허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멸치나 정어리보다 좀 더 고급 어류인 이제 엔초비 같은 거 썼다는 거, 그리고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검증받았다는 거,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는 뭐 이제 매일 꾸준히 남녀노소가 다 필요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부족한 영양소가 칼슘입니다. 여러분, 칼슘은 이렇게 뭐 약국에서도 팔고 다른 데서도 많이 파는데 이제 이 칼슘이 굉장히 어, 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칼슘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0%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내 위산 농도가 최상이다. 나 위 너무 건강하다. 이렇게 하면 이 칼슘이 얼마만큼 흡수될까요? 내 위산이 너무 좋고 적당하고 나 위가 짱짱해 하면 그런 사람, 건강한 사람이 칼슘을 먹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흡수될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칼슘은 흡수가 조금 안 되는 영양소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멸치 반찬이 한 100번 씹어야지 칼슘화가 된다 하거든요. 그 멸치를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 위산 농도가 최상의 농도가 아니라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위산 농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위염이 있고 이제 내가 위궤양이 있고 이러면 4%밖에 흡수를 못해요. 칼슘은 위장의 기능이 굉장히 좌우를 합니다. 위장의 기능. 그 중에서 위산 농도. 그래서 위가 좋아야 칼슘도 흡수를 잘할 수 있구나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칼슘이 하는 역할이 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이 칼슘이 부족하면 뼈하고 피하고 관련된 질병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칼슘만 1시간 이상 할 수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암환우 분들이나 관절계 계통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칼슘을 먹다 말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면 위에서 안 받아준다고 해요. 그래서 위가 안 좋은 분들은 반드시 골관절계 질환이 같이 온다는 걸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못 먹겠다는 그 칼슘을 보니까 원료가 문제가 있어요. 뭐 조개 폐각분 칼슘이라든지 위가 별로 싫어하는 원료로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우리 이놈은 어떻습니까? 저는 참 자랑스러운 게 암 환자한테도 위암 환자한테도 칼슘을 넣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자, 여러분들이 이론 플러스 홈페이지에 보시면 아이슬란드에서 깨끗한 아이슬란드에서 이제 그 채취한 홍조류가 있어요. 우리나라 바다에는 없고 이제 북극이나 남극이나 이런 그런 깨끗한 얼음에서 올 수 있는 거기에서만 생산되는 해조류가 있는데요. 홍조류에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부담도 없고 굉장히 깨끗한 걸로 추출이 되고요. 그리고 이 칼슘은 뭐가 문제냐면 칼슘은 단일로 절대 흡수가 잘 안 돼요. 이게 영양 균형을 위가 안 좋아도 흡수가 안 되고요. 영양 밸런스가 안 맞아도 흡수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흡수가 잘 될까요? 친구가 있어야 돼요. 친구가. 어떤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칼슘이 벽돌이라면 그 시멘트 같은 친구가 있어야 돼요. 폴리감마글루탄산, 비타민 D, 비타민 K, 망간 같은 친구가 없으면 절대 흡수가 잘 안 돼요. 그 미국 사람들이 우유를 제일 많이 먹는데 전 세계적으로 골다공증은 1위거든요. 왜? 미국 사람들은 우유는 먹지만 잡곡이나 채소류를 우리나라 사람보다 적게 먹잖아요. 그리고 이 비타민 D나 K는요, 이 칼슘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양자 측정을 하시면 오스테오칼슘이라고 뼈 기질 단백질이 있어요. 뭐라고요? 제가 적어 드릴게요. 양자 측정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니까 오스테오칼슘이라고 있어요. 근데 양자 측정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 오스테오칼슘이 비타민 K가 있어야지만이 이 만들 수 있는 단백질입니다. 뼈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 비타민 K가 있으려면 비타민 K를 먹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장에 유익균이 많아야 돼요. 자, 몸은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뼈 건강은 위암 환자한테도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위가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흡수해야 된다. 단 위가 너무 약하면 알칼리 이온수 안에 그 물에 녹은 상태로 미네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칼슘 이온으로 일단 섭취하게 하면서 그 우리 칼슘을 같이 먹어주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때 먹어주면 더 좋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시간을 보면서 하니까 제가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프로틴에 대해서는 지금 그 홈페이지에 없던데 제가 말씀만 하나 드릴게요. 제가 어떤 고객을 만났는데, 그 타사 제품을 비교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거는 동물성 단백질로만 다 돼 있어가지고 이로움의 그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훨씬 좋은 제품이지요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 식물에는 동물보다 단백질이 그 아미노산 종류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 이로움에 있는 식물성 단백질은 아미노산을 다 골고루 갖추었어요.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만 이렇게 파우더로 먹었을 때 뭐가 문제냐면 이게 변비가 잘 돼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먹음으로써 생기는 변비를 해결할 수 있는 식이섬유소를 이 프로틴이라는 제품에서 갖추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회사가 단백질은 계속 자주 업그레이드 하니까 어떤 단백질이든 이제 그 단백질을 먹음으로써 피해보는 건 없게 만드는 게 굉장히 우리 회사의 목표고요. 그리고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 이걸 보여드리는데 보통 우리 단백질이 20g이에요. 근데 타사 제품 보면 단백질이 예를 들어 12g이잖아요. 그 나머지 8g 정도가 다 첨가물이에요. 초콜릿 향, 딸기 향.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우리 몸에 들어오면 오히려 독소가 되거든요. 근데 이놈은 단백질 말고는 식이섬유소나 몸에 이로운 걸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정말 사람의 몸을 생각을 해서 정말 암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만든 제품이다라는 걸 이제 공부하면 할수록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효모비오틴이라고 이제 우리 회사 완전히 스테디셀러인데요. 없어지지 않는 제품이죠. 근데 이 비오틴이 뭐가 중요하냐면 뭐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있습니다. 비타민도 17종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비타민도 많고요. 그리고 미네랄도 한 14종 정도 되고 이제 아미노산도 골고루 다 있어요. 그래서 효모를 충분히 먹으면 몸 안에서 효소가 잘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 이게 우리 회사 말고 타사 회사에서도 다 나오는데 제가 타사 대비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리고 아마노 분들이 드셨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효모가 여러분들이 그 아마노한테 생식만 권하지 마시고요. 꼭 드셔야 되는 게 효모인데 효모가 왜 그러냐면 효모의 핵심 기능이 핵산 합성이에요. 암은 그 면역이 저하돼서 나오는 유전자 변형 질환이에요. 근데 이 핵산이 뭐냐면 DNA, RNA 얘를 그 만들어 주거든요. 그 우리 세포의 핵이 결국에는 세포의 핵 안에 있는 DNA, RNA가 합성이 잘 되면 세포가 잘 만들어지면 조직이 잘 만들어지고 조직이 잘 만들어지면 개통이 잘 만들어지고 기관이 잘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 몸 세포가 다 이롭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를 잘 디자인한다. 그래서 효모를 충분히 드시는 분들 보면 피부나 머리카락이나 잇몸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그 튼튼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생식이 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밥처럼 이제 개념을 짓자면 이제 효모는 사실 반찬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마노반한테는 꼭 그 얘기를 해요. 이게 한 통이 5만 원 정도밖에 안 하지만 당신한테는 5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영양소입니다. 저 귀하게 여기고 드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사실은 아마노한테 좋다면 모든 계통 질병에 좋습니다. 어린이 성장에도 좋고요. 면역에도 좋고 위나 장이 약한 분은 너무 좋고요. 당뇨 환자는 꼭 드셔야 되고 간이 안 좋거나 빈혈이 있거나 그리고 임산부 수유부들은 꼭 드셔야 되는데 단 너무나 아미노산이 골고루 다 있기 때문에 그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 효모보다는 다른 제품을 권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들은 이제 효모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이제 그 칼륨이라든지 이렇게 제재하는 영양소가 있어서 신장 투석하는 분 말고는 다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했는데요. 그 저희가
이게 영양 제품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마시는 게 있거든요. 저는 생식하고 같이 먹는 두유가 굉장히 좋은 단백질 급벌이라서 많이 자랑을 하는데 보통 이 굿모닝 두유는 칼슘하고 오메가3가 좀 들어있고 그리고 생식을 두유와 함께 맛있게 먹기 위해서 많이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면역 플러스 우리 황성주 국산콩 두유는 이 맷돌 방식으로도 이제 갈아 넣어서 영양도 듬뿍이 있지만 아연도 있고요. 그리고 그 비싼 소재 프리미엄 생식 안에 들어있는 미강 발효 분말 4 플러스 뮨도 같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미슬토나 후코이다 분말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조사해 보면 제품으로도 엄청 고가의 제품으로 팔리는 소재들이거든요. 그리고 셀렌, 비타민 E, 칼슘도 포함된 굉장히 고급 두유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그 생식에 이제 두유반 물반 해갖고 드시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이 두유도 이제 그 다른 데서 공격을 하는 이유가 이제 첨가물을 많이 넣어요. 보통 두유가. 근데 우리는 유화제나 소포제 같은 거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포 비타민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또 업그레이드 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 이제 해독과 영양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자, 독소를 이제 제거할 수 있는 해독이 되는 몸이라면 영양 불균형을 타파할 수 있는 영양이 된다면 질병은 예방이 되어서 이제 건강한 삶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양자 측정이라는 교육 과정도 제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양자 측정을 하면 이제 계통별로 다 나와요. 순환계, 소장관계, 골관절계,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영양소 부족한 거 다 나오거든요. 비타민 K, 리신, 이런 게 이제 영양소고요. 그리고 납, 비소 같은 독소, 그리고 눈과 콜라겐 같은 이제 영양소하고 질병이 관련된 게 이제 쫙 나와요, 한 장으로. 그러면 저는 이분이 그 건강관리 우선순위를 이제 정해드려요. 순환계부터 관리하시고, 소장관계 관리하시고, 면역계를 관리하셔라.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베이스로 저는 물하고 생식을 절대 안 빼거든요. 이제 물하고 생식을 베이스로 하고 이분한테 필요한 해독이나 영양이나 면역 그 제품을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디자인하고 보통 4개월 정도 권유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측정해보면 굉장히 많은 요소가 좋아지고 달라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연과의 교감을 할 수 있는 생명력을 살릴 수 있는 이제 이론 플러스에서 오늘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